다락방 어르신 아들이 왜 안 오지? 글쎄 나도 궁금해. 전화만 해봤어? 곧 오겠지. 맞아. 너무 걱정 마세요. 그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네. 요양원에 버린 거지 버린 거야. 박 어르신 왜 혼자 여기 계세요? 괜찮아, 난 여기가 좋아. 박 어르신 아들이 연락이 안 된대요. 이런 아버지를 요양원에 버린 거야?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아버지를... 내 아들이 정말 나를 버린 건가? 박종철 할아버지께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조금 긴 이야기입니다. 천천히 들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경기도 외곽 한적한 시골 마을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소망요양원. 오래된 3층 건물의 복도는 늘 소독약 냄새와 고요함으로 가득했다. 창밖으로는 가을이 깊어가는 풍경이 펼쳐지고 나뭇잎들이 하나둘 떨어져 내렸다. 2층 복도 끝 203호실. 그곳에는 76살의 박종철 어르신이 계셨다.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세면을 하시고 식당으로 내려가 아침을 드셨다. 하지만 그분의 눈빛은 늘 어딘가 멀리 있는 것 같았다. 종철 씨, 오늘도 창가에 앉으실 거예요? 젊은 간호사 미영이 물었다. 응. 박종철 씨는 짧게 대답하고는 천천히 휠체어를 밀어 창가로 갔다. 그리고 그렇게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다. 오전 9시. 박종철 씨는 창가에 앉아 바깥을 내다보았다. 요양원 정문으로 이어진 비탈길, 그 끝에는 간혹 택시나 승용차가 들어왔다. 누군가의 가족이 찾아오는 날이었다. 어머, 정숙이네 아들 또 왔네.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수군거렸다. 그 집은 정말 효자야. 일주일에 2번은 꼬박꼬박 오잖아. 맞아. 요새 그런 자식 어디 있어? 박종철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의 아들 박민수. 마지막으로 본 지 벌써 3개월이 넘었다. 바쁘겠지. 종철 씨는 중얼거리며 낡은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10년도 더 된 빛바랜 사진. 아들 민수가 대학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다. 학사모를 쓴 아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옆에 선 종철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종철 씨는 눈시울을 붉혔다. 오후 2시. 점심을 먹고 난 후 1층 로비에는 노인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종철 씨 아들은 요즘도 안 와? 옆방에 사는 김순자 할머니가 물었다. 글쎄, 3개월째 소식이 없다던데. 에이고, 그것 참. 그렇게 공부시키고 대학까지 보냈는데. 요즘 젊은 것들은 다 그래. 자기 인생 사느라 부모는 뒷전이지. 노인들의 수군거림이 종철 씨의 귀에 들렸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변명할 생각도 화낼 생각도 없었다. 그저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203호실로 돌아갔다. 저녁 6시, 저녁 식사 시간. 식당에는 노인들이 3, 4, 5 모여 밥을 먹고 있었다. 종철 씨도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밥을 떴다. 종철 씨, 국 좀 더 드실래요? 간호사 미영이 친절하게 물었다. 아니, 괜찮아. 요즘 식사량이 많이 줄으셨어요. 건강 생각해서 좀 더 드셔야 해요. 응. 미영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종철 씨를 바라보았다. 사실 요양원 직원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박종철 씨의 아들이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는다는 것을, 전화도 거의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요양비는 매달 정확하게 입금되는데. 미영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어떻게 돈만 보내고 얼굴은 안 비칠 수가 있지? 그날 밤, 종철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과거를 떠올렸다. 35년 전 종철 씨는 공장 노동자였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했다. 손은 기름때로 새카맣고 허리는 항상 아팠다. 하지만 그는 절대 쉬지 않았다. 아빠, 나 학원 다니고 싶어. 초등학교 3학년이던 민수가 말했다. 학원? 무슨 학원? 친구들은 다 영어 학원 다니는데 나만 안 다녀. 종철 씨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반짝이는 눈동자,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눈빛. 알았다. 아빠가 알아볼게. 그날부터 종철 씨는 야근을 더 늘렸다. 주말에도 나가 일했다. 몸은 비틀거렸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견딜 수 있었다. 25년 전, 민수는 중학생이 되었다. 아빠, 나 과학고 가고 싶어. 과학고? 응. 거기 가면 나중에 좋은 대학 갈 수 있대. 종철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열심히 해라. 하지만 과학고 준비는 돈이 많이 들었다. 학원비, 교재비, 과외비. 종철 씨는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괜찮아. 민수만 잘 되면 돼. 그는 밥값을 아끼기 위해 점심을 굶었다. 낡은 옷을 10년 넘게 입었다. 하지만 아들에게는 늘 새 운동화를 사줬다. 15년 전, 민수는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다. 아빠, 합격했어. 전화를 받은 순간 종철 씨는 눈물을 흘렸다. 정말? 정말이냐? 응. 서울대 공대. 우리 민수가 서울대를. 종철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다. 너무 기뻐서, 그리고 너무 안도해서 이제 이 아이는 나처럼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겠구나. 10년 전, 민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다. 아빠, 나 삼성 들어갔어. 그래, 잘했다. 종철 씨는 아들이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그때부터였다. 아들의 연락이 조금씩 뜸해지기 시작한 것은 아빠, 미안.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서. 괜찮다. 내 일이 중요하지. 나중에 꼭 찾아뵐게. 응. 하지만 나중에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종철 씨는 평소처럼 일어나 세수를 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니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그는 작게 한숨을 쉬며 복도로 나왔다. 종철 씨, 안녕하세요. 건너편 방에 이춘식 할아버지가 인사했다. 응, 아침 먹으러 가? 예. 같이 가시죠. 두 사람은 함께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 아침 식사는 늘 똑같았다. 흰죽 김치, 나물 몇 가지. 오늘도 죽이네. 춘식 할아버지가 투덜거렸다. 나이 들면 죽이 제일 좋아. 그래도 가끔은 밥 먹고 싶단 말이에요. 종철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 문득 춘식 할아버지가 물었다. 종철 씨, 아들은 언제 와요? 글쎄, 요즘 젊은이들은 참 부모 생각을 안 해. 바쁠 거야. 바쁘긴. 주말에도 못 와요? 전화라도 하면 되잖아요. 종철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실 그도 궁금했다. 민수는 왜 연락이 없는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오후, 종철 씨는 또다시 창가에 앉았다. 밖에는 단풍잎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다. 어르신, 뒤에서 누군가 불렀다. 돌아보니 요양원장 김선영 원장이었다. 예, 건강검진 결과 나왔는데요. 잠깐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이라도? 아니에요. 그냥 설명 좀 드리려고요. 종철 씨는 천천히 휠체어를 밀어 원장실로 향했다. 원장실.
어르신 앉으세요. 종철 씨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원장은 서류를 꺼내 보여주며 말했다.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그리고 당 수치도 조금 올라갔고요. 그래요? 네. 약을 좀 조절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원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 보호자분께 연락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아드님 연락처 좀 주실 수 있으세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건강 상태가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종철 씨는 단호하게 말했다. 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날 밤 종철 씨는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꺼냈다. 낡은 폴더폰,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마지막 통화 3개월 전, 그는 아들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1번, 2번, 3번.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응답. 종철 씨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바쁘겠지. 뭐. 하지만 가슴 한편이 먹먹했다. 정말 나를 잊은 걸까? 며칠 후 요양원에는 새로운 환자가 들어왔다. 70살의 강영희 할머니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204호에 들어온 강영희예요. 영희 할머니는 밝은 성격이었다. 복도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먼저 인사했고 식당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다. 종철 씨, 여기 얼마나 오래 계셨어요? 2년쯤 됐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가족들은 자주 와요? 아니요. 아, 그래요? 저희 딸은 일주일에 1번은 온대요. 바빠도 엄마 얼굴은 봐야 한다고. 영희 할머니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종철 씨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영희 할머니의 딸이 찾아왔다. 어머니, 왔니? 모녀는 반갑게 포옹했다. 종철 씨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부럽네. 그의 가슴이 다시 한번 먹먹해졌다. 저녁 시간, 식당에서 노인들이 모여 수다를 떨었다. 영애 씨 딸은 정말 효녀야. 맞아, 벌써 3번째 오는 거 아냐? 요즘 그런 자식 흔하지 않아. 그때 누군가 종철 씨를 쳐다보며 말했다. 종철 씨 아들은 한 번도 못 봤는데? 종철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혹시 멀리 사나? 서울에 있어요. 서울? 그럼 2시간이면 오는데. 바쁠 겁니다. 바빠도 부모 얼굴은 봐야지. 종철 씨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돌아갔다. 203호실. 혼자 남은 방. 종철 씨는 침대에 앉아 사진을 다시 꺼냈다. 민수야.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아빠가 뭘 잘못했니? 눈물이 뚝 떨어졌다. 보고 싶다. 2주 후 종철 씨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졌다. 식사량이 급격히 줄었고 얼굴색도 창백해졌다. 어르신, 밥 좀 드세요. 간호사 미영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입맛이 없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드셔야 해요. 종철 씨는 고개를 저었다. 사실 요즘 그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먹는 것도 말하는 것도 심지어 살아가는 것조차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진료실. 요양원 촉탁의 박성민 의사가 종철 씨를 진찰했다. 혈압이 많이 올라갔네요. 심장도 좀 불규칙하고. 그래요?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은데 보호자분께 연락 됐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괜찮아요. 그냥 이대로 있을래요. 박 의사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종철 씨를 바라보았다. 알겠습니다. 일단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그날 밤, 종철 씨는 심한 가슴 통증을 느꼈다. 숨이 가빠졌다.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지만
통증은 가시지 않았다.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는 침대 옆 비상벨을 눌렀다. 응급실. 종철 씨는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의료진이 급하게 움직였다. 혈압 180에 심박수 불규칙. 심전도 연결. 보호자는요?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가운데 종철 씨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민수야, 아빠는 이렇게 가는구나. 눈물이 흘렀다. 다음 날 아침, 종철 씨는 깨어났다.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정신 차리셨어요? 간호사가 다가왔다. 여기가 어디죠? 병원이에요. 어젯밤에 응급실로 오셨어요. 그랬군요. 지금은 안정됐지만 며칠 입원하셔야 할 것 같아요. 종철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문득 물었다. 제 아들한테 연락 갔나요? 요양원에서 계속 연락 시도 중이라고 하는데 아직 연결이 안 된다고요. 그렇군요. 종철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역시 날 버린 거구나. 병원 3일째. 종철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다. 같은 병실에 있던 다른 환자들은 가족들이 매일 찾아왔다. 과일을 가져오고 손을 잡아주고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종철 씨의 침대 옆은 늘 비어 있었다. 저 어르신은 가족이 없나? 옆 침대 보호자가 수군거렸다. 있긴 한가 봐. 아들이 있다는데 한 번도 안 오더라고. 에이고, 그것 참. 종철 씨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하지 않았다. 이미 익숙해진 말들이었다. 퇴원날, 종철 씨는 다시 요양원으로 돌아왔다. 어르신, 돌아오셨어요? 미영이 반갑게 맞았다. 응, 많이 힘드셨죠? 괜찮아. 종철 씨는 다시 203호실로 돌아갔다. 익숙한 방, 익숙한 창문, 익숙한 외로움. 그날 저녁, 식당에서 노인들이 또 수군거렸다. 종철 씨가 병원까지 갔는데도 아들이 안 왔대. 어머, 정말? 응급실 간 거면 생명이 위험했던 건데. 그래도 아들이 안 와? 요즘 젊은이들은 정말 몰라. 종철 씨는 구석에 앉아 밥을 먹으며 그 말들을 들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종철 씨는 침대에 누워 혼잣말을 했다. 민수야, 아빠가 너한테 부담이 됐니? 너무 많은 걸 바란 걸까? 아니면 내가 부족한 아버지였나?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그래도 한 번쯤은 아빠 얼굴 보고 싶지 않니?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차갑고 쓸쓸한 빛이었다. 다음 날, 종철 씨는 일기장을 꺼냈다. 오래된 노트, 거기에는 그동안의 생각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는 펜을 들고 천천히 썼다. 2024년 11월 15일. 민수야, 아빠는 오늘도 내가 보고 싶구나. 사람들은 내가 날 버렸다고 하지만 아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너는 아빠의 자랑스러운 아들이니까. 바쁘면 못 오는 거지. 아빠를 싫어하는 건 아니겠지? 그치? 가끔은 전화라도 받아주면 좋겠다. 아빠 목소리 듣고 싶지 않니? 아빠는 내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어. 글을 쓰다 말고 종철 씨는 눈물을 닦았다. 바보같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12월 초, 요양원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설치되었다. 반짝이는 전구와 예쁜 장식들. 노인들은 하나둘 모여 트리를 구경했다. 와, 예쁘네. 올해도 벌써 끝이네. 종철 씨는 멀리서 트리를 바라보았다. 작년 크리스마스에는 민수가 왔었는데 1년 전 아들은 잠깐 들러 선물을 주고 갔었다.
올해는 올까? 12월 15일. 원장실. 원장 김선영은 전화를 받고 있었다. 네, 박민수 씨시죠? 아버님 보호자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원장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잘 진행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원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럴 줄이야. 같은 날 오후, 원장은 간호사 미영을 불렀다. 미영 씨. 네, 원장님. 박종철 어르신 건인데요. 네. 앞으로 특별히 더 신경 써서 돌봐드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자세한 건 말할 수 없는데 아무튼 잘 부탁해요. 미영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12월 20일. 요양원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 2명. 소망요양원 맞습니까?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희는 행복설계 인테리어 업체에서 왔습니다. 인테리어요? 네, 시설 점검차 왔습니다. 원장은 그들을 안내했다. 그들은 요양원 곳곳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고 메모를 했다. 노인들은 수군거렸다. 뭐하러 온 사람들이야? 시설 점검이래. 갑자기 왜? 12월 22일.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이 왔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실버케어 건강관리팀입니다. 건강관리요? 네, 어르신들 건강 상태 전반을 체크하러 왔습니다. 이들은 노인들을 한 명씩 만나 건강 상태를 체크했다. 종철 씨도 검진을 받았다. 혈압, 심박수, 혈당 다 체크했습니다. 괜찮은가요? 네, 관리만 잘하시면 됩니다. 종철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갑자기 왜 이렇게 신경을 쓰지? 12월 23일. 요양원 주차장에 큰 트럭이 들어왔다. 뭐야, 저 건? 노인들이 창문으로 내다보았다. 트럭에서 사람들이 내려 큰 박스들을 옮겼다. 뭐 하는 거야? 모르겠어. 간호사들도 수군거렸다. 원장님이 뭔가 준비하시나 봐. 크리스마스 행사 준비하나?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요양원은 평소보다 붐볐다. 가족들이 하나둘 찾아왔고 노인들은 행복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종철 씨는 여전히 혼자였다. 그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들이 천천히 떨어졌다. 예쁘네. 종철 씨는 중얼거렸다. 그때였다. 오후 3시. 원장이 종철 씨를 찾아왔다. 어르신. 네. 잠깐 1층 홀로 내려오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인데요? 크리스마스 행사 하려고요. 다 같이 모이래요. 종철 씨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1층 홀. 노인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이고 케이크와 음료수가 준비되어 있었다. 자, 다들 모이셨죠? 원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노인들이 웅성거렸다. 사실 오늘 한 분을 위한 깜짝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누구? 바로 원장이 종철 씨를 가리켰다. 박종철 어르신입니다. 네. 종철 씨는 깜짝 놀라 일어났다. 저요? 네. 어르신을 위해 특별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 순간 입구문이 열렸다. 그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40대 초반 정장을 입은 남자. 종철 씨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몸이 굳었다. 민수야? 아버지. 박민수였다. 아들이었다. 종철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민수야, 정말 너니? 네, 아버지. 민수는 천천히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았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뭐가? 그동안 연락도 안 드리고 찾아뵙지도 못해서요. 종철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괜찮다. 바빴잖아. 아니에요, 아버지. 민수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다. 저는 아버지를 위해 뭔가 준비하고 있었어요. 준비? 민수의 이야기. 아버지, 기억하세요? 제가 작년 크리스마스에 왔을 때 종철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요양원도 좋지만 진짜 집처럼 편한 곳에서 살고 싶다고. 그랬나? 네. 그 말씀 듣고 저는 결심했어요. 민수는 일어나 원장에게 신호를 보냈다. 원장이 빔 프로젝터를 켰다. 스크린에 사진들이 떠올랐다. 첫 번째 사진. 넓은 정원이 있는 2층 주택. 이게 뭐니? 아버지를 위해 제가 지은 집입니다. 뭐? 노인들이 웅성거렸다. 저기 1층은 아버지 전용 공간이에요. 넓은 거실, 침실,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작은 서재도 만들었어요. 민수야, 2층은 제 가족이 살 거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같이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사진. 정원에 설치된 휠체어용 경사로와 안전 손잡이. 아버지가 편하게 다니실 수 있게 모든 걸 무장애 시설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건 세 번째 사진. 거실에 놓인 커다란 TV와 안락한 소파.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드라마 보시라고 큰 TV 샀어요. 그리고 소파는 아버지 허리 생각해서 특별 주문했어요. 종철 씨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눈물만 흘렀다. 네 번째 사진. 서재에 가득한 책들. 아버지, 평생 책 읽고 싶어 하셨잖아요. 근데 바빠서 못 읽으셨잖아요. 이제는 마음껏 읽으세요. 민수야. 그리고 이건 다섯 번째 사진. 정원 한쪽에 작은 텃밭. 아버지가 예전에 농사 짓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텃밭 만들었어요. 상추, 고추, 토마토. 뭐든 키우세요. 종철 씨는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이런 거 너무 비쌌을 텐데. 아니에요, 아버지.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가 저한테 쓰신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아버지, 저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 그동안 연락 안 드린 거 정말 죄송해요. 괜찮다.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이 집을 짓기 위해 2년 동안 미친 듯이 일했어요. 2년? 네. 회사 일 끝나고 밤에는 부업했어요. 주말에도 일했고요. 민수야. 그리고 저축한 돈, 대출받은 돈. 전부 다 이 집 짓는 데 썼어요. 민수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다. 저는 아버지 앞에 빈손으로 나타나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위해 뭔가 해드리고 싶었어요. 종철 씨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바보야. 그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아니에요, 아버지. 해야 해요. 민수도 울었다. 아버지, 저 기억나요? 제가 초등학교 때 영어학원 다니고 싶다고 했을 때. 응. 아버지가 야근하시는 거 봤어요. 주말에도 일하시는 거 봤고요. 중학교 때 과학고 가고 싶다고 했을 때도 아버지가 점심 굶으시는 거 알았어요. 민수야, 대학교 등록금 내실 때 아버지 통장 잔고가 0원 되는 거 봤어요. 민수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수는 다시 말을 이었다. 아버지, 응, 저는 아버지한테 빚진 게 너무 많아요. 무슨 소리냐?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민수는 아버지의 두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는 저를 위해 평생을 사셨어요. 이제는 아버지를 위해 사세요. 종철 씨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어. 아니에요. 아직 안 끝났어요. 민수는 원장에게 다시 신호를 보냈다. 문이 열리고 젊은 여자와 어린 여자아이가 들어왔다. 누구냐? 아버지, 제 아내 수진이에요. 그리고 어린 여자아이가 종철 씨에게 다가왔다. 할아버지, 이 아이는 아버지의 손녀 민서예요. 종철 씨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손녀라고? 네. 아버지, 저 2년 전에 결혼했어요. 뭐? 말씀 안 드린 건 이 모든 걸 준비하고 나서 한꺼번에 알려드리고 싶어서였어요. 종철 씨는 작은 손녀를 바라보았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할아버지, 저 민서예요. 아이가 환하게 웃었다. 그 순간 종철 씨는 와락 울음을 터뜨렸다. 원장 김선영이 나섰다. 어르신. 네. 사실 박민수 씨는 2년 전부터 저희와 계속 연락하고 계셨어요. 그랬어요? 네. 매달 요양비를 보내실 때마다 어르신 건강 상태를 꼼꼼히 물어보셨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외로워하실까봐 걱정된다고 하시면서 저희 직원들에게 특별히 잘 돌봐드려 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간호사 미영도 나섰다. 어르신, 저도 박민수 씨한테 매주 보고 드렸어요. 어르신이 뭘 드셨는지, 건강은 어떠신지. 정말? 네. 민수 씨는 한 번도 아버지를 잊은 적이 없으세요. 민수가 말했다. 아버지, 제가 연락 안 드린 건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하지만 매일 아버지 생각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요. 민수는 핸드폰을 꺼냈다. 이거 보세요. 핸드폰에는 메모가 가득했다. 아버지 좋아하시는 음식 리스트, 아버지 건강 체크 일지, 아버지 생신 선물 아이디어, 아버지와 함께 하고 싶은 일들. 민수야, 저는 아버지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어요. 종철 씨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민수의 아내 수진이 말했다. 아버님, 응?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수진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민수 씨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낮에는 회사 일하고, 밤에는 번역 일하고, 주말에는 과외까지 하면서요. 그렇게까지. 네. 저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렇게 무리하시나? 수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그런데 민수 씨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날 위해 평생을 희생하셨어. 이제 내가 보답할 차례야라고. 그래서 저도 도왔어요. 아버님을 위해서라면 우리 가족 모두 기꺼이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원장이 다시 스크린을 켰다. 이번에는 동영상이었다. 영상 속 민수가 건축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헬멧을 쓰고 설계도를 보며 직접 지시하는 모습. 여기 경사로 각도 좀 더 완만하게 해주세요. 손잡이는 양쪽 다 설치하고요. 아버지 방은 가장 햇볕 잘 드는 곳으로요. 다음 장면. 민수가 가구점에서 소파를 고르고 있었다. 이 소파 허리에 좋다고 하셨죠? 네, 메모리 폼 내장되어 있어서 최고예요. 그럼 이걸로 주세요. 다음 장면. 민수가 서점에서 책을 고르고 있었다. 아버지가 좋아하실 만한 책들. 손에는 역사책, 소설책, 수필집이 가득했다. 영상이 끝나고 종철 씨는 말을 잇지 못했다. 민수야, 너 이렇게까지. 아버지, 이게 끝이 아니에요. 민수는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뭐냐? 아버지 통장이에요. 통장? 네.
제가 매달 넣어드린 돈이 있어요. 종철 씨가 통장을 열어보니 잔고가 찍혀 있었다. 5천만 원. 이게 대체 얼마야? 아버지 용돈이에요. 용돈? 네. 앞으로 아버지가 쓰고 싶으신 거 있으면 마음껏 쓰세요. 종철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이건 너무 많아.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가 저한테 쓰신 돈에 비하면. 민수는 말을 멈추고 울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노인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다. 세상에 저런 효자가 다 있나? 부럽다. 영희 할머니가 다가왔다. 종철 씨 축하해요. 고맙습니다. 저는 완전히 오해했어요. 미안해요. 춘식 할아버지도 다가왔다. 종철 씨 정말 복 받으셨어요. 괜찮습니다. 아들이 정말 대단하네요. 노인들이 하나둘 종철 씨를 축하했다. 그리고 민수를 칭찬했다. 정말 효자다. 요즘 보기 드문 아들이야. 민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과찬이십니다. 간호사 미영이 다가왔다. 민수 씨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2년 동안 정말 힘드셨을 텐데 아버지를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어요. 미영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저도 우리 아버지한테 잘해야겠어요. 이 일을 보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해야 한다는 걸 느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홀에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고 종철 씨와 민수는 조용한 곳에 앉았다. 민수야, 네 아버지. 정말 고맙구나. 제가 더 감사하죠. 종철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아빠가 많이 서운했어. 아버지, 연락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아서 날 버린 줄 알았어. 죄송해요, 아버지. 하지만 이제 알았어. 내가 날 잊은 게 아니라는 걸. 종철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너는 아빠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준비하고 있었구나. 아버지, 고맙다, 민수야. 정말 고맙다. 두 사람은 껴안고 울었다. 오랜 시간 쌓였던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다. 민수가 말했다. 아버지, 다음 주에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정말? 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집? 네. 아버지 집이에요. 종철 씨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꿈만 같구나. 꿈이 아니에요, 아버지. 현실이에요. 민수는 미소 지었다. 앞으로는 저희랑 같이 사세요. 손녀 민서도 할아버지 엄청 기다렸어요. 그래. 네. 매일 저한테 물어봐요. 할아버지는 언제 와? 하고요. 종철 씨는 작게 웃었다. 그 아이 정말 귀엽더구나. 민서가 할아버지 엄청 좋아할 거예요. 나도 손녀가 너무 보고 싶구나. 다음 주부터 매일 보실 수 있어요. 12월 31일 이사 가는 날. 요양원 사람들이 모두 나와 종철 씨를 배웅했다. 종철 씨 건강하세요. 손녀 예뻐해 주시고요. 가끔 놀러 와요. 종철 씨는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들었다. 고마웠습니다. 모두. 민수가 아버지의 휠체어를 밀어 차에 태웠다. 아버지 가시죠. 응. 차가 출발했다. 요양원이 점점 멀어졌다. 종철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2년. 길고도 외로운 시간이었지만 이 모든 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였구나. 새집 도착. 와. 종철 씨는 집을 보며 감탄했다. 정원에는 나무들이 심어져 있고 현관에는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었다. 아버지, 들어가세요. 민수가 문을 열었다. 거실은 따뜻하고 아늑했다. 큰 소파,
넓은 TV, 그리고 창가에는 아버지가 좋아할 만한 안락의자. 여기가 정말 우리 집이냐? 네, 아버지 집이에요. 그때 민서가 뛰어왔다. 할아버지, 민서야. 할아버지, 나 할아버지 방 꾸며놨어. 그래, 응, 같이 가볼래? 민서가 종철 씨의 손을 잡았다. 종철 씨는 손녀의 작은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다. 아버지의 방, 넓고 밝은 방. 큰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침대 옆에는 작은 책상과 의자,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아버지, 여기서 편히 쉬세요. 고맙다, 민수야. 종철 씨는 침대에 앉아 방을 둘러보았다. 이제 정말 집에 온 것 같구나. 다음 날 아침, 종철 씨는 아침 햇살에 눈을 떴다. 여기가 어디지?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곧 기억이 났다. 아, 맞다. 우리 집이구나. 그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정원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좋다. 아침 식사. 식탁에는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민수, 수진, 그리고 민서. 할아버지, 아침 드세요. 민서가 밥그릇을 건넸다. 고맙다. 수진이 국을 떠주었다. 아버님, 몸에 좋은 거예요. 많이 드세요. 응. 민수가 반찬을 챙겼다. 아버지, 이거 아버지 좋아하시는 멸치볶음이에요. 종철 씨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런 게 가족이구나. 오후, 종철 씨는 정원의 텃밭에 나갔다. 민수가 함께했다. 아버지, 여기 상추 씨앗 뿌려볼까요? 좋지. 두 사람은 함께 흙을 만지며 씨앗을 심었다. 민수야. 네, 아버지. 이렇게 너랑 함께 있으니까 좋구나. 저도요, 아버지. 앞으로 매일 이렇게 지내요. 종철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TV를 봤다. 민서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있었다. 할아버지, 이거 재밌어? 응, 재밌다. 민수와 수지는 옆에서 미소 지으며 지켜보았다.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보이네. 그러게. 다행이야. 어느 날 밤, 종철 씨는 서재에 앉아 있었다. 책장에는 민수가 사준 책들이 가득했다. 그는 책 한 권을 꺼내 펼쳤다. 하지만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다. 눈물 때문이었다. 민수야. 그는 중얼거렸다. 내가 이렇게까지 날 사랑했구나. 그는 일기장을 꺼냈다. 요양원에서 쓰던 그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그리고 펜을 들어 썼다. 2025년 1월 5일. 민수야. 아빠는 오늘 깨달았어. 내가 날 버린 게 아니라 더 큰 사랑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아빠는 너를 오해했어.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내가 있어서 아빠는 정말 행복해. 이제는 알아. 부모의 사랑만큼 자식의 사랑도 크다는 걸.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야. 사랑한다, 민수야. 글을 쓰고 난 후 종철 씨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